오늘은 경찰의 내란 수사와 관련한 저희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 저희 JTBC가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32쪽짜리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소집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며 방조했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자로 적시한 부분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대통령을 만류하려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춰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저 소식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배경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작성한 32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엔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지목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른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된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피의자가 됐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내란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이 한덕수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지금 JTBC가 어제 보도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는 5월 중순쯤에 이루어졌다고 5월 27일 정도에 경찰이 밝혔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5월 초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보안 카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온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 본인은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CCTV로 확연히 이 사람이 진술을 한 내용과 너무 다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척척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주장은 사실 대통령의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여러 수사를 통해 경찰 특수단이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국무회의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고 했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언론 보면은요, 일단 국무회의 자체도 굉장히 부실하게 됐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게 이제 방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엄이 정당하게 보이려고 이거를 소집했고, 그래서 방조한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수사도 중요한데 그동안 국민의힘 일각의 친윤 그룹에서 왜 이렇게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그 난리를 쳤을까? 왜 그럴까? 저는 이거는 윤석열하고 분명히 뭔가 교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는 뜻이 이 한 통속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보고서 입수를 계기로 한덕수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법상 또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실제 윤석열 씨가 그 절차에 문제 없었다라는 근거로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얼마나 지금 살 국리를 치밀하게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한 6일부터 며칠 동안 굉장히 검사, 선후배, 변호사 이런 분들이랑 분주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보수 유튜버들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이런 인사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본인의 지금 법망을 빠져나갈 그럴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로는
법 기술을 총동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국무회의도 지금 형식을 그냥 갖춰서 예를 들어 뭐 국무회의에 온 국무위원이 뭐 대통령 얼굴 5분 봤다. 뭐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뭐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라는 진술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다라는 것들로 포장하는 그러니까 법의 빈틈을 파고드는다던가 아니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윤석열이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이 조만간 또 더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한덕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한덕수도 떨고 있지만 윤석열도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윤도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란 특검법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그렇다면은 기존의 경찰이나 뭐 공수처나 여러 가지 검찰에서 수사된 것뿐만 아니라 수사를 그동안 제대로 했는지 것이고 두 번째로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것이 가담이 되었는지 샅샅이 밝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지금 마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관련한 논란, 중앙선관위 관련된 논란, 정치인 체포 감금 시도 다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란 가담을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어느 선까지 했는가까지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경찰 단계에서도 밝혀졌지만 사실 저는 특검 이후에 더 많은 것이 밝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하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얼마나 이 계엄에 동조를 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경찰이 확보했던 계엄 당시의 CCTV 이것 때문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출국 금지까지 내려졌고 금지 조치가 진술이 달랐다는 거예요. 도착한 시각부터 시작해서 그 계엄 과정에서의 역할들이 좀 달랐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가담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것이 이제 차근차근 밝혀져야 네. 될 내용인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바로 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냈잖아요. 국민과 함께 국회 안에서. 그런데도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랑 손을 잡고 그리고 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막 우상화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을 찾아가서 비호하고 응원하고 뭐 이런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극우들이 뭐 일으키는데 그것들도 다 옹호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윤석열 탄핵까지 5달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선거해서 정말 정권을 교체하는 데까지 6달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 내란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보는 시간으로서 6개월이 진짜 너무 충분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한덕수도 생각을 했겠죠. 아, 증거도 다 이미 본인들 생각에서는 없앴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면 되겠지. 왜냐하면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CCTV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빨리빨리 특검을 통해서 찾아서 그동안 미처 없애지 못한 이 내란 옹호자들이 없애지 못한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서 진술과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내란 특검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응당 책임을 지고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럼 그러니까 내란을 방조하고 동조했던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순간이 그럼요. 있었던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사를 보면서 한덕수, 윤석열, 윤핵관 다 떨고 있을 것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었던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있는 것이고 우리 비대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현직 의원이라 하더라도 내란에 동조했거나 혹은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으면 그거 역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또 예상이 돼. 분명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누가 수사를 받으면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라고 할 텐데 내란이라든가 계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받아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실은 진실대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이거 불법 위헌 위법한 계엄 내란 혐의는 사실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통해서 관련한 그러니까 내란 방조자들까지 해서 또 정치인들까지 해서 관련한 혐의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 하나 같습니다. 말씀하고 싶은 네네.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들하고 오찬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국민 통합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듣겠다, 존중하겠다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전화하고 설랑영 씨 관련한 안부도 물었잖아요. 윤석열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고 야당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한다. 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불법적 계엄과 내란에 관한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